자, 이제 구역 쪽에서 또 계속 연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역의 지정권자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요청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헷갈릴 게 있어요. 아까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던 것은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었고요. 제한은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했었죠. 이건 중앙이 국토부에게 요청했던 거고, 이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토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구역정을 제안하고 요청한다 나왔는데,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국토부에게 요청하고 국토부에게 제안했던 건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제안 요청입니다. 자, 보자고요. 시행자가 될 자격 있는 자가 특도나 시군구청장에게 구역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토부에게 제안했던 거고, 이건요, 시행자가 될 자격 있는 자가 특도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거죠. 직급이 다르잖아요. 이때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인 시행자는 제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나 지자체란다면 못하러 하급자에게 제한할까요? 본인 스스로 정하면 되겠죠? 제한할 수 없고요. 조합은 왜 제한할 수 없다? 조합이 결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구역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은 제외입니다. 그 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시군구의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행자가 얘네한테 제안했어요. 그럼 이때 특별자치도는 지정권자에 있었나요? 아까 구역 지원한 자는 시도나 대도시였었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는 도지사니까 이 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군구라고요.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급이잖아요. 근데 시군구청장은 제안을 받았어도 본인 스스로 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어떡하자? 시군구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구역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자고요. 시행자가 얘네들한테 구역정을 제안합니다. 그럼 제안을 받은 특도는 구역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군구는 제안을 받아서도 구역을 정 못하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 있는 시도에게 구역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때 시군구청장이 시도에게 구역정을 요청할 때는 시군구에 있는 도시원의 심의를 자문을 거쳐서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문을 거쳐가지고 요청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정할 때는 그때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매번 헷갈리거든요. 공법에서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혜택 받는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혜택 받아. 그래서 원래는 시군구가 시도에게 요청할 때 도시계획원에 자문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구역 정할 때는 혜택 받는다고. 그때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제 동입니다. 요것과 연결되는 거죠.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에게 구역 좀 지정해줘요 라고 제안할 때 요 시행자 중에는 민간 시행자가 있죠. 그 민간인 시행자가 구역정을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제한할 수 있다. 민간인자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걸치는 경우죠. 아까 구역정을 누가 누구한테 제한한다고요? 시행자가 특도 시군구에게 제한했었죠. 근데 제한하는 지역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어떤 시군구에게 가냐 이거죠. 이때는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제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쪽의 시군구에게 제한한다. 자, 이제 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역을 2개 이상 분할할 수도 있고 하나로 결합해서 정할 수도 있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자, 지정권자 효율적 추진과 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할해서 결합해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면적 보자고요. 분할을 했을 때는 분할 후 각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되고요.
결합할 때는 결합하는 둘 중에 하나가 1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왜 1만 이상일까요? 이건 잠시 뒤에 구역을 지정하는 규모가 나와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최소 1만 제곱 이상이 돼야 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하건 결합하건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최소 면적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지정 규모 보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나왔을 때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 규모는 외워두셔야 돼요. 일정 면적 이상일 때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용도 지역별에 지정하는 면적 기준을 살펴보자 이 얘기죠. 자, 일단 도시적일 때 이때는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라면 1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우리 도시적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근데 녹지를 다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보전 녹지 지역은 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보전 녹지를 빼고 이런 지역들이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적이죠? 뭐만 3만 이상이죠? 공업 지역만 3만 이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주거, 상업은 1만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도시적은 1만 아니면 3만 밖에 안 된다. 단 뭐만 3만이다? 공업 지역만 3만이고 나머지는 1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공업 지역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장이 있으니까 클 수밖에 3만 이상이죠. 그래서 보전 녹지는 정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은 30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도시적 밖이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여기는 30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아파트 1주택을 짓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10만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자, 도시적 바깥의 경우는 얼마 이상을 정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30만 이상이지. 근데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10만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또 4차로 이상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도시적 밖에는요 30만 이상을 지정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다면 일정 부지를 갖고 있는 거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한다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는 10만 이상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는 1만도 있고 3만도 있고 30만에 10만 제곱 이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모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규모에 무관한 지역이 나와요. 즉 1만과 3만이 되지 않아도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겠고요. 그리고 협의. 요 협의는 아까 나왔죠?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까지 했다. 요 4개 지역은 1만, 3만이 되지 않아도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 위주로 안 돼요. 그냥 외우세요. 앞서 따볼까요? 개, 취, 지, 협의. 이것은 규모 기준 따르지 않는다. 개, 취, 지, 협의. 이것은 규모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개떡 같은 취지네. 개떡 같은 취지를 협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규모 따지지 말자. 개, 취지, 협의는 규모 기준 따르지 않습니다. 개, 개발진흥지구. 취, 취락지구. 지, 지구단위구역. 협의, 협의한 지역. 개, 취지, 협의는 규모 기준 따르지 않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거 그냥 앞잡다서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 지정 절차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어떻게 지정할까? 이 절차는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절차를 보시고 이 절차 중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자, 우선 이게 절차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거칩니다. 공청회를 하고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이를 공람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공청회 한다는 거예요. 되게 공청회는 계획을 만들 때 공청회 하지 않습니까?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가 딱 하나,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그 정도로 구역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절차인데요. 이 절차 중에서 출제가 잘 되는 절차가 있어. 자, 보자고요. 첫 번째.
공청회라는 건 누구의 의견 듣는 거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 거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공청회 한다고 하죠. 그럼 공청회할 때 주민 의견 들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할 때 둘 이상의 신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 알리고 10살 이상 공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아직 구역은 지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이 사실을 2개 이상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람시킵니다. 아직은 구역이 지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시군구가 이제 이 지역을, 여러분들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어디로 도장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접한 주민은 어떤 심리 흡사일까요? 야, 이제 우리 동네 도시개발 사업 하겠구나. 신도시개발 하겠구나. 땅값 뛰겠구나. 기대심리가 발생하지. 기대심리가 발생한다. 이게 기대심리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구역을 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공고 공람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주민의 기대심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이라면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말고 지자체 공보, 지방에서 만드는 신문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라고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다시 공청회를 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근데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근데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광고하려면 수백만 원의 광고비가 나가니까 규모가 작단 말이에요. 10만 미만이라면 돈 쓰지 말자. 그때는 일간신문에 하지 말고 공보와 홈페이지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공청회가 나오잖아요. 면적이 100만 제곱 이상의 구역을 정할 때는 공청회 의무적 개최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구역 정할 때 공청회 있었잖아요.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한다. 100만이 안 되면 공청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건 바로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면적이 50만 제곱 이상인 구역을 정한다든지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든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여기 협의 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협의일 때요. 구역의 규모가 50만 이상이라든지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든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구역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라. 여기 어떻게 규정됐죠? 과거 100만이 50만으로 바뀌었습니다. 50만 이상일 때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구역의 범위가 많죠. 구역 지정권자도 있고 규모도 했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구역이 지정됐어요. 효과 및 해제. 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어. 그랬다면 그 지역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지역에 외곽 지역이죠? 도시개발 구역이 딱 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본다? 이 지역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이 딱 정되면 이제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개발의 대표적 도시적으로 간주할 수 있고 또 신도시를 개발하면 살기 좋고 양원 동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구 단위로 간주합니다. 자, 거도절미하고 도시개발 구역이 정되면 무슨 지역 간주한다고요?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추락지구나 도시적 이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이 정되면 도시적과 지구 단위로 간주한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취락지구래요.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래요. 이런 데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도 이것은 도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 지역은 다 변두리예요. 취락지구나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변두리입니다. 이런 변두리 지역에 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도시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빈추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취락지구로 지정됐대요. 이런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은 지구 단위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자, 분명히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이 두 지역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나 취락지구는 간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취락지구의 도시개발 구역은 지구 단위로 결정을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겠죠? 이렇게 기출이 출제가 되고요. 자, 이제 해제 보자. 해제.
아무리 탄탄한 구역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제는 그날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되는 거예요? 실효랄지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원칙은 개발계획도 만들어요.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요. 개요인 개발계획부터 만들죠?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근데 무려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인가에 정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하면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죠. 봐봐요. 개발계획 만들었고요. 구역까지 지정됐어. 그럼 빨리빨리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구역이 지정되고 났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언제? 3년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거꾸로. 아까 말이죠. 개발 계획이 먼저입니다만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들 경우 있었죠. 요거 구역이 정됐고 그 다음에 개발 수립합니다. 자, 이제 아까 걸 생각해야 돼요. 원칙은 개발 계획부터 만들고 구역이 나중에 만들어져.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먼저 만들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어떻게? 개발 미진,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공모가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개발 미진, 협의, 공모. 요 지역은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정했는데 2년 될 때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 그때는 사업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2년 되는 다음 날. 자, 이제 또 이제 구역을 먼저 정했고요. 계획을 나중에 수립했대요. 계획은 수립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행사를 안 한다면 그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이 경우 좀 다른 거죠. 요거는 계획부터 만드는 경우고 요 두 가지는 구역부터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해제 사유가 2년짜리 나오고 3년짜리 나와. 근데 여러분들 요건 2년이고 이건 3년이었죠. 이 경우는요. 구역의 규모가 크다면 날짜를 넓게 잡아줘. 이 경우가 됐건 이 경우가 됐건 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이라면 이걸 5년, 이것도 5년으로 봅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요. 아래 것만. 그래서 이제 구역의 해제사를 보면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그걸 다 잡으려면 헷갈리잖아. 근데 공통적인 것이죠. 3년에 실시행사 안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3년에 실시행사 안 하면 해제된다. 그러니까 2년, 5년은 몰라도요. 3년에 실시계획을 인가신청 안 하면 구역은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걸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실례를 들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뒤로 갈수록 실례를 드는 그림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걸 풀어볼게요. 구역을 정했다. 다음에 규정인데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이다. 구역을 정했는데 다음의 경우라면 다음 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구역이 정해됐어요. 3년 될 때까지 뭘 안 했다? 실시경영을 안 했다면 그 3년 되는 그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이 경우는 사업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는 경우지. 구역을 정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경영을 안 했다면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된다. 또 하나, 공사 끝났다는 거죠. 공사 완료, 공고일이죠. 공사 끝났으니까 이건 사업을 다 마치고 해제가 되는 이상적인 경우지. 물론 환지 방식이었다면 새 땅을 줘야 되니까 환지 처분 공고 그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됐다. 아래 건 사업을 다 끝내고 해제가 됐다. 두 번째, 이젠 거꾸로 구역부터 지정을 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바로 개발 미진 협의 공모였잖아. 이럴 때는 다음에 규정된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볼까요? 구역을 먼저 정했고요.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야 되는데 2년 될 때까지 개발 계획 수립 안 했다면 2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이 경우 마찬가지. 면적이 330이면 이때는 5년을 본다. 그 다음 개발 계획까지 만들어졌죠. 그런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경영을 안 했다면 그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다. 이때도 구역의 규모가 330이면 5년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제 사유를 공부할 때 하나, 둘, 셋, 넷 무지하게 많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해제의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럼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해제가 나왔을 때 다음 날이 나와야 돼. 다음 날이 없는 해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날 해제가 된다.
또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하나만 물고 들어오자 3년에 뭐 안 했을 때 실시계획 과정을 안 했을 때 다음날 해제한다. 여기도 3년, 이것도 3년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득점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해제 사유를 아까 그림으로 봤던 걸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환원이죠. 환원은 돌아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고요? 도시적이나 지구단위로 간주하죠. 근데 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대로 놔둘까? 돌아갈까? 자, 보자고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됐다면 구역 지정 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곳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단,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됐다.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해제가 됐다면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어떤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습니다. 그럼 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관리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본다? 이것은 도시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이 해보지도 사업을 다 끝냈어요. 사업을 끝내고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사업을 끝내고 해제가 됐다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갈 필요가 없지. 그대로 이걸 남는 거죠. 목적 이뤘으니까. 근데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됐다면 그대로 놔둬야 돼, 돌아가야 돼.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간다 이 뜻이죠. 다시 관리적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원 해제가 되면 원래 거로 돌아가. 근데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되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자.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 지정을 정할 수 없나요? 구역은 결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없다니까 틀렸고. 또 국가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계획 출입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요. 개발계획 출입할 때 원래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동의 받아야 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주문이 나왔죠? 광역시장이 개발계획 변경했어요. 이때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소를 일반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자, 구역을 지정할 때 하급자에게 서류를 주면 하급자가 이 사실을 공람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변경이지. 변경도 동일한 절차라고 그랬죠? 변경의 절차나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공람시켜야 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된다. X죠. 변경은 똑같은 절차.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해제가 나왔잖아. 해제가 나왔을 때 다음 날이 없으면 틀린다고 그랬잖아. 공사 완료 공고일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가 된다. 다음 날이 없죠. 5번이 이제 맞겠는데요. 5번 보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구역이 해제가 됐어. 사업을 다 맞춘 거죠. 그랬다면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됩니까? 환원 안 됩니까?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목적을 이뤘으니까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개발행위 허가까지 하면 구역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 개요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 개요가 개발계획이에요. 개요를 정했으니까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죠. 근데 이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생각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이게 기대심리.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에게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동네를 구역 지정하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하면 그 지역 주민은 기대심이 없어야지. 야, 이제 우리 동네 땅값 되겠다. 심리가 있어요. 또는 구역이 이미 지정됐어요. 그럼 기대 심리가 있거나 이미 구역이 지정됐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토지를 갖고 있다면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를 가만 냅둘까요? 뭐라도 할까요? 거기다 나무를 심던 가건물을 짓든 뭐라도 하겠죠? 왜?
보상비를 많이 따내려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 목적을 파악해 보겠다는 얘기죠. 구역이 정되고 났거나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 토지에다가 뭔가를 한다고요. 이것은 보상을 더 따내려는 목적이죠.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 토. 토석 채취, 토. 토지 분할, 토. 건축물 짓는다, 건. 물건 사다, 물. 이게 뭐예요? 토 건물. 앞에서 배웠죠. 국토법률에서 토 건물은 개발행위 허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 아니면 구역이 정도가 났더니 이런 개발적 행위를 하더란 얘기예요. 왜? 보상을 따내려고.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중목의 벌채나 식재네요. 중목, 대나무나 나무죠. 나무를 자르거나 벌채, 식재 심는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보상비 따내겠다는 얘기지. 식재는 보상 목적이야. 그런데 있던 나무를 자른단 말이에요. 자르는 것도 보상 목적인가요? 보상 목적입니다. 내동 있던 나무를 기대 심리가 있거나 구역에 딱 정도가 앉아서 자른단 말이에요. 왜 자른다? 뭔가 하려고. 자르고 나서 거기다 2차적인 건축이나 하려고 자르는 거예요. 이걸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정됐거나 또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적 행위 토 건물을 진다든지 또 나무를 자르거나 심을 때도 보상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겠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보상 목적이 아니거나 경미한 행위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요 6가지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보상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경미한 것이 되겠죠. 재복구라 제한하도록 응급조치. 요 앞쪽에 들어본 것 같죠? 응급조치는 시급성을 요하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한 공작물, 간이하다는 것은 간단히 이용한다. 경미한 거잖아요. 생산에 직결되고 간단히 이용하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또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작은 제외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요.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그런 법에서 토적을 채취한다. 토적을 채취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경미하니까 허가받지 않겠다. 또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는데요.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했다는 건 매각할 게 아니잖아요. 매각용이 아니니까 보상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건 싼다면 허가받지 않는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관상이 뭐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러기에 잠깐 나무 심은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또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A라는 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다가 잠시 눈으로 보고 즐기기 위해서 임시로 나무를 몇 개 심었다? 이건 허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지. 경작지 임식재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용 눈으로 보고 즐기기 위해 잠깐 나무 심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경작지라면 상황은 달라. 경작지에서 잠깐 심는 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B라는 땅이 있어. B가 경작지야. 경작지라는 것은 나무를 심을 목적이 땅 아닙니까? 근데 내 돈 가만히 있다가 구역이 딱 정도가 나자마자 수백 그루의 나무를 갖다 심는 거야. 내 돈 가만히 있다가. 그럼 이건 경작지니까 나무까지 보상해 줘야 되거든. 이건 보상 목적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식재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만 경작지의 임식재는 허가를 받는다. 이건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겨냥할 때 이렇게 나와요.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 골라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 찾아요.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허가를 받는 거 찾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는 거 찾는 거예요. 부정문이 2개잖아 지금.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걸 찾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는 거 그럼 허가 안 받는 건데 그게 아닌 거 그랬으니까 허가를 받는 거지. 그때는 정답은 이게 정답 돼. 경작지 임식재.
그래서 보통 정답은 5번이 돼. 왜? 여기서 순서를 안 바꾸겠죠? 이걸 맨 끝에다 포진시킨다고. 경작지, 임시기는 허가받는다. 이제 답을 외우자.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경작지, 임시기는 허가를 받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보호가 나오죠? 기득권 보호라는 게 뭐죠? 이미 사업을 먼저 했다면 그것은 할 수 있게 해주자. 자, 보자고요. 구역이 지정됐다. 그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공사를 착수했다. 그럼 봐봐요. 사업공사를 먼저 착수했나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인가요? 잘 읽어봐요.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사업을 했대요. 이게 먼저죠. 사업 착수가 먼저니까 구역에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기득권이 인정돼요. 근데 이건 사업장이니까 그냥은 못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30일 안에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신고하면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절차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 절차를 연결 안 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요부터 잡았잖아요. 개발개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게 구역이 정될 겁니다. 여기까지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정됐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 시행자가 나와줘야 되잖아. 그죠? 시행자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